자, 입체도형의 부피인데 얘들아 이거는 있잖아 넓이랑 똑같아. 우리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했지? 함수가 이렇게 y = fx가 있는데 얘 fx가 0보다 커. 그럼 여기 a에서 b까지 넓이는 어떻게 구했지? 넓이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넓이 구했지. 맞지? 근데 식 자체가 이제 어떤 식이 있냐면 식이 x일 때의 이거 뭐지? 입체도형의 단면적을 나타내는 식이 있어. 단면적. 그러니까 입체도형의 넓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식 자체가 x 자체 입체도형의 단면적을 나타내는 식이 있다 이거. 그러면 입체도형의 단면적을 나타내는 식은 그냥 제시돼 있어. 문제 읽어보면 그냥 x일 때 단면적의 넓이가 sx다 하면서 sx는 뭐다 이렇게 딱 제시가 되어 있어. 그러면 이 입체도형이 여기 A에서 B까지 지금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려면 그 밑에 보면 단면적이 이래 제시되어 있다 했잖아. 그럼 단면적에서 델타 X 곱하면 여기 뭐야? 얘는 부피 요소잖아. 부피 요소. 그러면 얘는 S에 XK에서 델타 X 곱한 걸 그걸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더한 다음에 극한 보내면 이게 부피가 되겠지. 맞지? 그럼 리미트 시그마가 뭘로 바뀌어? 인테그랄 단면적 S xk가 되고 dx 조건은 a에서 b까지 해버리겠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이 단면적이 제시되어 있으면 쉬운 문제고 안 제시되어 있고 여러분 구하라면 조금 어려운 문제고 근데 구하라면 당연히 뭐겠니? 거의 단면적이네. 원 아니면 정삼각형 정사각형. 알겠니? 자, 한번 읽어보자. 어떤 입체도형이 주어졌을 때 한 직선을 x축으로 정하여 x좌표가 a하고 b인 점을 두 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두 평면상에 있는 부피, 이 부피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해보자. 지금 우리가 구할 부피는 이 부피를 정적분으로 이용해서 구할 거라고. 그와 같이 x좌표가 x인 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입체도형을 자른 단면의 넓이를 sx, 요 넓이를 sx라 하잖아. 그럼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등분을 했을까요? 이렇게 잘게 n등분. 맞지? n등분 했을까요? 그 n등분의 소구간의 길이가 델타 x n분의 빅 빼기 a겠지? 그럼 그때의 xk는 a 플러스 k의 델타 x겠지? 그러면 이 n개의 입체도형의 부피는 요 넓이에서 높이가 이거니까 이게 입체도형 하나의 부피고 그걸 한 개에서 k가 n개까지 더하는 게 n개의 부피의 총합이고 맞지? 그걸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부피라고. 근데 리미트 시그마는 뭘로 바뀌지? 인테그랄. 그 다음에 얘는 시작이 a에서 b까지 적분될 거고 그 다음에 sx dx. 알겠니? 그래서 거기 적힌 걸 또 정리해놨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먼저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야지. 그럼 나타내진 거는 나타내진 걸 이용하고 안 나타내졌으면 나타내는 것을 뭐야?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x축의 수직인 평면을 입체도형 잘라서 단면의 넓이를 구하지. 그러니까 요거는 같이 세트로 알아야지. 입체도형을 잘라서 단면의 넓이 구하기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적분해버리기. 오케이? 끝. 문제 풀어봅시다. 자,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는데 그릇에 채워진 물의 높이가 x일 때 자,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는데 이런 그릇에 물을 채우는데 물의 높이가 x일 때 이 수면의 넓이가 이 수면의 넓이가 sx인데 그게 12의 뭐야? 루트의 4x 플러스 9래요. 알겠니? 그때 물의 높이가 뭐일 때? 4일 때. 그러면 처음 높이는 뭐지? 0. 높이가 4일 때 12의 루트의 뭐야? 4x 더하기 9를 적분하면 이게 부피가 됩니다. 오케이? 적분을 할 수 있죠. 4x 더하기 9는 2분의 3.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미분한 거는 4니까 4를 나눠야 되니까 4를 나눠버리면 4분의 1이고 여기는 3분의 1을 곱하니까 6분의 1 되겠지. 맞지? 그래서 적분한다. 조심해야 될 거는 단위. 자, 넓이의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니까 부피의 단위는 뭐야? 세제곱 센티미터. 알겠니? 자, 미미의 넓이가 S고 높이가 H인 사각뿔의 높이 뭐지? 3분의 1의 뭐야? SH 알고 있죠 이미? 맞지? 우리도 알고 있잖아 사실은. 그럼 먼저 이거를 구하라.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3분의 1의 SH임을 증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먼저 부피가 왜 뿔의 부피가 왜 3분의 1의 SH인지 증명이 가능하다. 자, 사각뿔을 그려볼게요. 자, 사각뿔을 그리면 요 넓이가 S고 요 높이가 H라고. 알겠지? 그때 이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하냐면 일단은 0부터 어디까지? H까지 단면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적분해버리면 다 되겠지. 알겠니? 그럼 단면의 면적은 여기서부터 높이가 여기 X일 때 이 단면이 넓이가 SX인데 이제 이걸 식으로만 구하면 되죠. 이해돼? 그러면 얘를 실제로 n등분 해야 되니까 이렇게 n등분 한다고. 근데 여기서 n등분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항상 이를 입체도형은 단면화 해라 했지. 입체도형은 무슨 화? 단면화. 단면화 하면 얘는 뭐야? 그냥 삼각형 일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게 그냥 선이 아니고 이게 그냥 S죠, 넓이. 맞지? 그 다음에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럼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게 요게 X일 때 요 높이 요게 SX가 되겠지. 맞지? 그럼 먼저 구해보자고. 요게 요 길이가 H니까 H일 때 넓이가 H 때 넓이는 S가 되고 요 길이가 뭐지? H 빼기 X잖아, 맞지? H 빼기 X일 때 넓이는 SX가 된다고. 알겠니? 오케이? 근데 길이에 비하고 넓이에 비는 몇 대 몇이야? 제곱 대비잖아. 그럼 S 대 SX의 비율은 H 대 H 빼기 X가 아니고 H 제곱 대 H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잖아. 이게 H 대 H 빼기 X 이러면 안 되잖아. 길이가 A 대 B면 넓이는 A 제곱 대 B 제곱이잖아. 부피는 A 세제곱 B 제곱. 이 단면적의 넓이고 하니까 부피고 하니까 세제곱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단면적의 넓이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적분해서 부피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SX는 뭐죠? SX는 H 부분의 뭐야? H 빼기 X의 전체 제곱의 S가 되겠죠. 맞지? 그걸 적분하는 거죠. 그걸 0부터 H까지 H 제곱의 H 빼기 X의 제곱의 S를 적분하는 거죠. 맞냐? 자, 그러면 상수는 밖으로 나가자. H 제곱 S 밖으로 나가고 0부터 H 그러면 H 제곱 빼기 2HX 더하기 X 제곱 적분. 맞니? 지선아 알겠어? 그럼 적분하면 얘는 뭐야? 상수는 밖으로 나가 있고 H 제곱 X 빼기 H 제곱 X 더하기 3분의 1의 X 세제곱 H하고요. 맞지?
그래서 h 넣으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3분의 1 h 세제곱 맞지? 0 넣으면 다 없어지니까 얘는 뭐야? h 제곱 s에서 3분의 1의 h 세제곱 그러니까 3분의 1 sh 우리가 원하는 부피입니다. 요거 시험에 나온다. 요렇게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쉬운 거. 만약에 이 단원이 시험에 낸 다음에 이런 거 내야죠. 앞에 거 1번 문제는 내기 좀 그렇죠. 너무 쉬우니까. 낸다면 요 문제 내기가 참 좋죠. 낸다면.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가 뭐가 잘 나오냐면 있잖아. 299번 잘 나옵니다. 299. 그래서 297부터 299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시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 지금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보세요. 지금 풀고 그냥 쌤이랑 확인하고 그냥 가자. 시간이 오래 걸리면 푸는 방법을 몰라서 오래 걸린 거고 몰라서 오래 걸린 건 아닌 것 같아서 시간을 이 정도만 드릴게요. 그래서 푸는 방법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보니까 개념 설명은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떤 용기에 물을 채웠는데 물의 깊이가 x일 때 수면의 넓이가 이거래요. 그때 물의 깊이가 올 때 부피 구하라. 그러면 얘는 부피는 0부터 5까지 sx dx 이 적분하면 뭐죠? lnx 적분하면 뭐죠? x lnx 빼기 x제. 그러면 여기는 그 x 자리에 x 더하기 1 넣으면 되잖아. 그럼 얘는 뭐야? x 더하기 1 ln의 x 더하기 1 빼기 x니까 빼기 x 빼기 1인데 이거는 적을 필요 없어. 왜? 위 끝 넣고 아래 끝 넣고 또 뺄 거니까. 알겠니? 그래서 월 인테그랄 lnx를 적분하면 외워 x lnx 빼기 x 더하기 적분상수 c잖아. 그래서 인테그랄 ln x 더하기 k를 만약에 적분하잖아. 그럼 얘는 x 더하기 x 대신에 x 더하기 k를 넣어. 근데 이렇게 넣고 빼기 x 빼기 k 더하기 c니까 어차피 적분상수 c니까 여기 뒤에는 똑같이 이거랑 똑같이 이걸 적어주면 된다. 근데 정적분이니까 이제 얘는 뒤에 거를 뭐 할 필요가 없지? 적을 필요가 없죠.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 0과 5 넣으면 뭐야? 6 ln 6 빼기 5 0 넣으면 없어지고 없으니까 이게 정답. ln이 0이니까 맞지? 이해돼? 자, 두 번째 거 보자. 두 번째 게 시험에 그냥 내면 애들이 바보같이 못 푸는 문제야. 자, 깊이가 x일 때 물의 부피가 이거잖아. 얘는 sx 안 가르치고 오로지 부피를 가르쳐줬잖아. 맞지? 그지? 그럼 부피는 어떻게 돼?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st dt라고. 이거 x라인도 상관없는데 요거랑 헷갈릴까봐 그냥 요래 x라인은 전혀 상관없어. 알겠지? 맞지? 근데 헷갈릴까봐 st dt라 하고 그게 뭐라고? x 세제곱 빼기 2x의 제곱 더하기 3x잖아. 그때 넓이가 18일 때 물의 깊이를 구하라 했잖아. 맞지? 그럼 넓이가 18이라면 sx가 뭐야? 18일 때 너 x 뭐니? 이 질문이랑 똑같은 거지. 그럼 이거 양변 뭐 할 거야? 지선아? 2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t로 하면 너네가 덜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 자리에 x를 대입하니까 sx는 3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 18.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x 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x는 무조건 양수. 푸는 거에 여러분 하시고 얘는 그 깊이잖아. 깊이. 그러니까 x는 무조건 양수.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내신으로 좀 잘 나와. 내가 지금 고3 애들이 이뻐하는 애들이 뭐냐면 요 문제 어려워해 애들이. 근데 이 문제 어려워하는 애들 보면 그냥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나 싶어. 솔직히 말하면
이 298번 좀 어려워하거든 얘들. 근데 머리가 그렇게 안 들어가나 싶어. 매일 부처님한테 아니다. 그 뭐지? 오늘은 언제나 다현이는 제일 싫어하는 날이고 매일매일 부처님한테 내가 이상한 걸까요? 아이들이 이상할까 물어보는데 진짜 나는 애들이 이상한 것 같아. 이런 게 머리가 안 들어가면 어떡하냐 진짜. 아까 앞 시간에도 기울기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하는데 3분의 2의 수직인 직선은 뭐야? 기울기가 3분의 2의 수직인 직선이 뭐니?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기울기가 3분의 2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뭔데? 3분의 2의 수직? 니도 안 되겠다. 마이너스 뒤집고 부호 바꾸면 되잖아. 자, 정적분을 이용해서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 원뿔. 우린 정답은 알고 있죠. 정답은 뭐야? 3분의 1의 파이 R 제곱 H. 정답은 알고 있지. 맞지? 지선아, 뭐지? 뭘 그려야 돼? 담는. 그럼 우리는 실제로 만약에 이게 높이가 이렇게 딱 있으면 높이가 이래 있으면 여기서 요까지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이걸 x로 잡으면 더 편할 것 같아. 알겠지? 그럼 요게 x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자. 알겠지? 아까 밑에서 시작시켰는데 위에서 시작되잖아. 스미마생 쏘리. 알겠지? x를 요렇게 잡는 것보다 요렇게 잡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그치? 그럼 요 단면의 넓이가 요 단면의 넓이를 sx. 자, 그럼 단면도로 본다면 이런 넓이죠. 이게 높이가 h고 여기에 단면도고 요게 x로. 그렇지. 그럼 요 넓이를 sx. 요 넓이는 반지름이 r이니까 요 넓이는 뭐야? 파이 r 제곱이지. 그렇지. 그러면 sx 대 파이 r 제곱은 넓이 문제니까 x 제곱 대 h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제 sx는 h 제곱분의 파이 r 제곱 x 제곱 이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 적분하면 그러니까 단면도 항상 단면도를 쓰지 마세요, 알겠죠? 누구에게는 엄청 쉬운 단원이고요, 누구한테는 졸라 어려운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 그린 연습만 하면 돼요. 단면도 그린 연습만 하면 돼요. 알겠니? 누구한테는 엄청 쉬운 단원이고요, 누구한테는 졸라 어려운 단원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졸라 쉽거나 졸라 어려워. 알겠니? 왜냐면 단면도 못 그리는 애들은요 그냥 미친 듯이 어려워요, 이 단어는.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부피 구하면 0부터 h까지 sx dx니까 0부터 h까지 h 제곱에 ir 제곱 x 제곱 dx 적분하면 주선 넓이가 sx잖아. 왜 s가 넓이야? 왜 넓이가 s야? 다현아, 왜 넓이가 s야? 넓이가 sx잖아. 그럼 s를 보통 넓이라고 하잖아. 왜 넓이가 s라는 문자야? 사이즈. 기억해? 아니 상식이야.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편하잖아. 부피가 영어로 뭐야? 너네 엄청 많이 쓰고 있어. 부피 영어로 뭐야? 볼륨. 그래서 V.
길이가 영어로 뭐야? height. 그래서 h. length도 되긴 해죠. 그래서 L 아니면 H 쓰죠. 그래서 보통 길이는 L로 쓰고 높이로 쓰는 거는 H로 써. 알겠지?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난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런 거 알고 있는 게 수학이 더 쉽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래하는데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여자친구는 수업 뭐 하냐니까 확률 수업 한대. 그거 왜 해? 하니까 확률은 항상 2분의 1 아니냐 이러니까 왜 2분의 1인다니까 된다 안 된다잖아. 그러니까 수학 못하지. 확률은 2분의 1이 모든 확률은 2분의 1이 돼. 왜냐면 된다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지랄한다. 확실한 건 수학 공부한다는 건 골 때리는 짓은 맞아요. 왜냐면 머리가 아프니까. 자, 곡선 y꼴. 자, 곡선 y꼴 x제곱 더하기 x야. 그럼 그래프가 이래 그려져 있지. 0부터 1이니까 맞지? 요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을 밑면으로 하고 여기에 입체 도형을 만드는데 x축의 수직인 직선을 잘라. 이 잘라버리면 여기가 x라고 치면 이게 자르면 이래 자르면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이런 입체 도형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볼록하게 이렇게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반원으로 하는 입체, 여기서는 이게 반원으로 하는 이게 볼록하게 생긴다는 거 알겠니?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비스듬하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x축하고 x축까지는 비스듬할 필요 없거든. y축을 이런 식으로 좀 비스듬하게 그려요. 알겠니?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x에 대한 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생겨서 요게 sx라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입체적인 게 있다. 이 새끼 부피고. 알겠니? 그러면 얘는 요 함수값 요 fx가 지름이죠. 반원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 sx는 어떻게 하지? 2분의 파이 r 제곱이지. 원넓이의 절반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니? 2분의 파이에 r은 2분의 파이 2분의 f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쉽죠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sx는 8분의 파이에 fx는 아니까 뭐야? 빼기 x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요거 적분하면 되죠. 그럼 8분의 파이는 상수고 x 4제곱 빼기 2x의 세제곱 더하기 x. 얘를 적분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오케이? 단면도 그리는 거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입체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요. 알겠니? 그럼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가 그럼 이 밑에 너네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x 값이 이랬으면 여기에 이렇게 반원이 이렇게 딱 그려진다. 그럼 얘는 부피가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 딱 중간에 왔을 때가 이 반원이 제일 넓으면 이거의 부피를 구하잖아. 알겠지? 짜증나지 맞지? 수학자들이 미쳤지. 나쁜 새끼들. 솔직히 너무 신기하지 않냐? 이렇게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게. 패스. 너무 신기했어. 나는 이걸 나는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너무 신기했어. 아 내가 갈 길은 이 길이구나. 이걸 정하게 됐어. 너무 재밌고 신기했어. 알겠니? 그럼 먼저 여러분들은 먼저 엄마가 왜 비만인지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 수도 있죠.
그만 반 자르면 안 된다. 자, 가봅시다. 자, 11번 별표 칠게요. 11번 별표. 어려워서 별표 칩니다. 요게 조금 어려워. 문제 한번 읽어볼래? 얘가 별표 친 거는요, 어려워서. 어려워. 근데 문제마다 다 있기 때문에 문제 한번 읽어볼래? 얘는 뭐냐, 원기둥을, 그러니까 밑면을 그 지름을 축으로 해서 이게 60도로 잘랐대. 맞지?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알겠다. 여학생들 그래도 너네 그래도 고3이면 알겠잖아. 립스틱 있잖아. 립스틱 사본 적 있지?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립밤을 사봤지? 그럼 립밤 하면 이게 돌리면 이게 싹 올라오잖아. 그 올라올 때 그게 둥그렇게 안 올라오고 이렇게 좀 잘려서 올라오잖아. 고도형의 부피를 말하는 거죠. 설명 괜찮니? 이해돼? 고도형이. 그럼 일단 SX 구해야 되잖아, 맞지? SX는 X에 관해서 단면적이 변하는 식이야, 맞지? 그럼 규칙성을 이렇게 잘려야 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도형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봐봐. 만약에 다현이가 이렇게 잘랐다 치자. 다현이가 이렇게 돼서 다현이 네가 걔 아이가 미랑의 천재 이다현이 있다던데. 와, 내 걔의 소리 듣고 알고 있거든 누군지. 걔 소리 듣고 천재라던데. 와, 야, 니하고 점수 비슷하더라. 모의고사 치면 하나 틀린단다, 전 과목에. 국어 하나 틀린다. 아니 세종고라던데. 근데 미랑에 2대 천재가 있다네. 걔랑 걔 친구도 하나 틀린다네. 그래서 둘이 등급 깎아 먹지 말라 그래서 부모님끼리 만났고, 나는 세종 갈게 니네 밀성 가라 이랬대. 와, 너 그거 듣고 충격. 어제 맞지? 네. 니 알고 있나 그 이다현? 걔 이름 이다현이라는데. 그래갖고 걔 이름이 이다현이래. 분명히. 이청월생 딸. 이청월생 딸. 처음 뵈면 이다현이래. 생긴 건 니랑 비슷하게 생겼다. 근데 그게 가능하나? 수학은 지금 아빠가 수학생이니까 가능하다 치자. 근데 어떻게 전과목이 하나 틀리냐? 걔가 1학년 때 학원 다 다녔다. 수학 학원 빼고는 다 다녔을 거야. 근데 11월 달에 다 그만뒀다. 작년 11월 달에. 그만두면서 쌤한테 한 말이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만뒀대. 왜 가능하나? 갑자기 이다현 하니까 이렇게 부러운 게 아니고 왜 그만큼 잘할까 이런 게 궁금하다. 밥만 먹고 궁금하나? 그렇다더나. 니 아나? 근데 니 왜 내가 이다현 했을 때 왜 되게 아는 것처럼 말했어? 아니 나도 알고 있는데 이런 느낌 아니었나? 맞잖아. 니도 알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었어. 몇 학년인지도 몰라요. 세종고 2학년이야. 미랑은 사실은 성실한 애들은 많지만 엄청 잘하는 애들은 거의 없잖아 지금. 거의 없잖아. 그건 준원이보다 훨씬 잘하는 거지. 준원이 수학만 잘하잖아.
미안하다 녹화돼. 저는 과학도 잘해요. 수학 과목만 잘하잖아. 수학 과목. 어떻게 중과목을 잘할 수가 있지? 안철수다 맞죠? 안철수가 그러니까 대통령 못 된다. 안철수가 공부를 왜 이렇게 잘했어요? 하니까 쉬웠어요 이렇게 했어. 그게 되나? 자 봅시다. 그러면 자 다현이가 자르는 데 있잖아. 요렇게 자른다 치자. 다현이가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딱 자른다 치자. 이렇게 옆으로 자르면 내가 한 3번만 딱 자를게. 요렇게 한 번, 2번, 3번 자르면 얘는 단면이 이렇게 되고 얘는 단면이 이렇게 되고 얘는 단면이 이렇게 되지. 그럼 제일 밑에 단면은 반원인데 나머지들은 반원이야 반원 아니야? 아니죠. 맞지? 제일 밑에 도형은 반원인데 나머지 도형들은 반원이야 반원 아니야? 아니잖아. 유식하게 보지. 그러니까 원인 기준에 쓰면 제일 밑에 도형의 넓이는 이거잖아. 그 다음은 넓이가 이거 아이가? 그 다음은 넓이가 이거 아이가? 그 다음은 넓이가 이거 아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아이가? 유식하게 이런 도형을 뭐라고 그러지? 반원이 아닌 저런 도형을 뭐라고 그러지? 제발 웃지 마 알겠지?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반원이 아닌 저 도형을 뭐라고 그러지? 뭐예요? 아 배운 거 아니에요? 활골이라죠. 활골. 활골. 활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활골이라고 불러. 활골. 무시하네. 활 같지 않니? 아닌가? 그러면 반원이고 얘는 활골이니까 이 활골들은 규칙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데 우리 수준으로 규칙성 찾기가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X로 쪼갠다는 게 규칙성 찾기가 되게 힘들어. 알겠니? 그럼 그게 규칙이 보이게 자르려면 어떻게 자르냐면 얘를 X축에 높인 다음에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자르버리면 얘는 단면들이 전부 다 뭐가 되지? 직각삼각형이 되죠. 이해되겠니? 어? 그러니까 얘가 도형이 이래 있을 때 얘를 요렇게 자른다고. 그럼 단면이 다 직각삼각형 아니에요? 그러면 규칙성이 생긴다. 이해되겠니? 그래서 요렇게 딱 자르는 거야. 알겠니? 단면이. 그래서 이걸 보여준 거야. 알겠니?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냥 앞으로 뭐야? 그냥 반원만 그리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자른다고? 요렇게 자른다고. 알겠니? 그럼 사실은 이거 하나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는 거지. 이렇게. 왜 입체적으로 보는 거야? 이제 맞지? 그럼 이 도형의 넓이는 뭐죠? 이건 y는 뭐야? 루트의 4 빼기 x 제곱이지. y 제곱 더하기 x 제곱은 4니까 y를 정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4 빼기 x 제곱이고 맞지? 맞지? 그러면 자 여기서 이게 x야. 알겠니? 오케이? 그럼 x로 잘린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여기가 플러스 2까지고 여기가 x가 있다 치자 알겠지? 그럼 여기 이렇게 반원이 이렇게 있는 거 아이가? 맞니? 그럼 먼저 요 길이가 뭐야? 요 길이가 루트에 뭐야? 4 빼기 x 제곱이라고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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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선아 어떻게 잘랐다 했어? 60도가 되게 잘랐다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잘렸을까 아이가? 그럼 요 길이가 루트에 4 빼기 x 제곱 아이가? 맞지? 그치? 그럼 60도가 잘랐다니까 이게 3분의 파이 아니야? 60도가 되게 잘랐다 했으니까. 그럼 요 높이가 뭐죠? 루트에 뭐야? 4 빼기 x 제곱에 탄젠트 60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x일 때 넓이 sx는 2분의 1의 뭐야? 루트에 4
4 빼기 x의 제곱 루트에 4 빼기 x의 제곱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지성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게 가로 길이가 루트에 4 빼기 x 제곱이고 이게 60도다니까 높이는 h 이 길이 곱하기 탄젠트 60도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한 거죠. 그럼 단면은 정리하면 뭐야? 2분의 루트 3의 뭐야? 4 빼기 x 제곱 이게 단면 면적 아니야? 맞아? 맞나? 그럼 이제 적분하면 되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분의 루트 3의 4 빼기 x 제곱을 적분. 자, 마이너스 2 무슨 적분을 할 수 있어? 우함수 적분. 0부터 2 두 배니까 루트 3만 나오고 4 빼기 x 제곱을 적분. 그래서 적분만 하면 됩니다. 알겠니? 그럼 얘는 루트 3에 4x 빼기 3분의 1의 x의 제곱 2 8에서 3분의 8을 빼니까 3분의 16이니까 3분의 16 루트 3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본다면 요 그림만 생각하고 그 요것만 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게 딱 세워져 있다고. 알겠니? 그래서 요런 것도 얘도 그러니까 얘를 x로 한 다음에 이렇게 잘라버리면 요렇게 잘라버리면 단면이 직각이 이등변 삼각형 되겠지. 이게 45도니까. 그지? 탄젠트 45도면 직각이 이등변 삼각형. 자, 속도와 거리. 자, 우리가 x가 x 이퀄 ft라고 하면서 얘를 위치함수라고 부르죠. 얘를 시간 t에서 위치라고 부르죠. 위치. 그래서 이걸 위치함수라고 부르죠. 위치함수. 그래서 쌤이 여기 설명된 거 되게 안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하냐면 순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그러면 위치함수를 미분하면 f't고 그게 무슨 함수죠? vt라 해서 이걸 속도함수라고 부르죠. 속도함수. 맞지? 그러면 인테그랄 vt dt 얘를 적분하면 위치함수 더하기 적분함수 c가 되죠. 맞지? 그지? 맞지? 그러면 이제 시간 A에서 B까지 만약에 적분해버리면 얘는 뭐야? 이렇게 되지, 맞지? 그러니까 난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 해석이 FB가 뭐야? 시간 B일 때의 위치죠. FA가 뭐죠? 시간 A일 때의 위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자 이게 뭐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1번이죠. 내가 정한 1번이야. 1, 2, 3, 1에 알겠지? 시간 A에서 B까지 위치 변화는 이거야. 그럼 먼저 시간 B에서의 위치는 시간 A에서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는데 어디에서? FA에서 더해줘야 된다고. 알겠니? 오케이? 선생님 저 이번에 수학 성적 30점 올랐어요. 우와 축하한다. 그게 뭐 축하해요. 저 원래 0점이었는데
저 원래 빵점이었는데. 그러니까 변화량은 나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는 처음 값이 뭔지가 중요하잖아. 얘는 A에서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B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A 위치에서 A에서 B까지 위치를 변화량을 더해줘야지 B의 위치가 되죠. 그래서 요걸 이해한다면 요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시간 B에서 위치에서 시간 A에서 위치를 뺀 거잖아. 봐봐. 시간 B에서 위치에서 시간 A에서 위치를 뺐잖아. 맞잖아. 조금만 다르게 적을게. 조금만 다르게 적을게. 미안합니다. 위치 함수도 그냥 xt라고 합시다. ft가 아닌데 xt. 그럼 얘는 x 프라임 t. 그럼 얘는 xt. 그럼 시간 b에서 위치에서 시간 a의 위치를 뺀 거고. 그럼 시간 b에서 위치는 시간 a에서 위치에서 시간 b에서 위치를 더하겠지. 그러니까 t에 관해서 x로 가는 함수라고 알겠니? x가 위치라고 위치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뭐야? xb에서 xa를 빼니까 시간 a에서 b까지 위치의 변화를 주고 그때 xa가 처음 위치잖아. xa의 위치가 이거라면 실제 이거는 xa잖아. 맞지? 근데 이게 무슨 위치야? 처음 위치죠. 맞지? 처음 위치를 우리는 뭐라 불러? x0라잖아. 우리 과학에서도 시간이 변할 때 처음에 시간을 t0라 얘기하잖아. 화학에서도 그 뭐지? 그 화학적 변화할 때 처음에 그 변화는 무슨 제로 이렇게 다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수과학에 할 때 항상 처음은 제로라고 표시해. 무슨 제로? 속도와 처음 속도를 v0 이렇게 표시하잖아. 맞지? 네 선택 과목 뭐 하는데? 어? 생물에서는 변화하는 게 있나? 지구과학에서는 있겠다. 뭐 뭔가 거리나 높이 이런 거 구한다 이거. 그럼 처음 높이는 h0 이렇게 보통 적잖아. 맞지? 그러니까 처음 위치는 보통 간단하게 x0라고 표시해. 그 x0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보자. 속도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속도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속도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속도 함수야. vt야, 속도 함수야. 알겠지? 그러니까 x 프라임 t가 있죠. 그럼 이거의 면적 구하면 얘는 뭐죠? 2고 얘는 뭐야? 2분의 1이지. 그럼 처음 위치 x0가 0이라면 x2일 때 위치는 플러스 2지. x0 더하기 플러스 2니까 2지. 맞지? 그 다음에 x3일 때 위치. x3일 때 위치는 x0에서 x2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x0에서는 뭐야? 플러스 1을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잖아. 맞지? 그래서 위치를 구한다면 처음 위치가 0이라면 2분의 3이죠. 맞지? 맞지?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플러스 2고 2부터 3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0부터 3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2분의 3이잖아. 맞지? 근데 움직인 거리는 뭐야?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는 뭐야?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이잖아. 그럼 만약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면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해요? 위치함, 속도 함수에 적분하면 이게 뭐죠? 속력이죠. 맞지? 속력을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적분해버리면 0부터 2까지는 그대로 적분할 거고 2부터 3까지는 어떻게 적분할 거니까
주어 바꿔서 접근할 거니까 얘는 플러스 2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걸 빼기니까 플러스 2분의 1로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장 한 바퀴를 돌았어. 맞지? 맞지? 밀려 이게 왜 울리지? 왜 울리지? 어제 내가 3시 40분에 잤거든. 그래갖고 알람 해놓는데 어제 그 시간에 알람 해놓고 잤나 보네. 어제 계속 TV가 보고 싶더라고. 계속 안 꺼지더라고. 꺼야지 하면서 꺼야지 하면서. 그래서 쇼파에서 잤어요. 3시 20분에 자서 7시에 일어났고 하고 나서 수업한다는 거 좀 대단한 거예요. 3시 20분에 잤거든. 7시에 눈 떠갖고 샤워 딱 하고 바로 하고 왔어요. 씻었어요. 안 씻은 것처럼 보길래. 기억난다. 3시 반에 와 지금 안 자면 나 내일 자연히 못 본다 이 생각으로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 쌤 나중에 진짜 분명한데 쌤 같은 직업은 갖지 마세요. 분명히 이게 저녁 늦게 마시니까 집에 가면 있잖아 잠잘라니까 좀 억울해. 집에 딱 퇴근했을 때 한 7시쯤 되면 좀 뭔가 생활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집에 딱 퇴근하면 1시거든. 다 자고 있잖아. 그럼 자야 되잖아. 근데 잘라니까 억울해. 눈도 뭐 이래로 와야 된다 이거. 낮에 쉬면 되죠. 낮에는 한 1년 쉬면 재밌거든요. 2년 차 되면 돈을 버는데 내가 백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다시 선택한다면 이 직업은 진짜 안 할 수 있는 것 같아. 애들은 엄청 잘해요. 모빈이 같은 경우는 내 직업 안 엄청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빈이 사실 내 직업 안 하겠습니까? 정말 이게 프로그래머 한다는 건 밤새 프로그램 짜고 낮에 일 거고 밤새 일하고 낮에 이제 자다가 일하고 또 게임 몇 번 하다가 걔는 한 50대에서도 게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한 30년 뒤가 인생이 궁금한 게 뭐냐면 70대 할아버지가 PC방에 있는 모습이 있을 것 같지 않나? 나는 있을 것 같아.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야, 너 PC방 졸라 가잖아. 저는 안 가죠. 근데 PC방 가면 진짜 나이 많은 사람 한 몇 살 정도 있냐? 저번에 부산에서 갔을 때 어. 한 40에서 많으면 50쯤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이제 나라한테 있었어요. 술 먹고 회식하는 거. 쌤도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 가끔 술값 내기 스타크래프트 대기하는 거 하고. 아니 그때 낮이었어요. 자, 움직임 거리는 저렇게 구합니다. 알겠죠? 움직임 거리.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되겠네요. 평면 위에서 이제 점의 움직임 거리인데 요게 어려워요. 요게 어려운데 요게 내용상은 어려운데 이론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용상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내용상은 어려운데 그냥 공식 난 모르겠다 그냥 공식 외울래 하면 그냥 외우면 장땡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 이 1번에서 자 여기 1번에서 배우는 이 속도와 가속도는 요게 포인트야. 직선이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움직여봤자 여기서 왔다 갔다 이런 움직임. 알겠니? 얘는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수직선 위의 움직임이야. 움직여봤자 여기서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거라죠. 그러니까 x0라는 거는 거의 원점이라는 뜻이고 사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x축, y축 있으면 여기 있던 점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럼 평면상의 위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평면상의 위치, 이 점 P의 위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T일 때의 X좌표, T일 때의 Y좌표 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x좌표하고 y좌표를 따로따로 표시해야죠.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얘를 x, y라 하면 x 이꼴 f에 관한 식 ft, y 이꼴 gt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알겠니? 이렇게. 문제를 예시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시각 t의 위치가 x 이꼴 이거 y 이꼴 이거. 그러면 0초 때는 뭐야? 0,0에 있다는 뜻이야. 1초 때는 뭐야? 마이너스 2,3이 있다는 뜻이야. 2초 때는 8 빼기 6이니까 2,10이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럼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당연히 1차식이 아니잖아. 그럼 1차식이면 얘가 곡선인 직선일 건데 1차식은 곡선 위에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니? 곡선 위에 움직이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있잖아. 뭔가 물체가 움직인다는 뜻은 결국은 무슨 뜻이야? 여러분 아무리 물리를 선택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지 알겠지? 물체가 움직인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이야? 힘이가 그 물체에 힘이 가해졌다는 거야.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뭐라고 불러? 그걸 속도라고 불러. 그러니까 속도가 0이면 물체는 움직일 수가 없죠. 맞잖아. 속도가 0인데 물체가 어떻게 움직여?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인다는 건 속도가 있다는 거야. 속도가 알겠니? 근데 속도가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 그러면 뭐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밖에 못하잖아. 그게 직선의 움직이는 거야. 알겠니? 근데 속도가 두 가지 방향이 있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도 있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앞으로 가면서 우쪽으로 가면 내가 이렇게 움직여 버리는 거죠. 맞잖아. 내가 앞으로 가면서 우쪽으로 간다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앞으로 가면서 좌쪽으로 움직이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말은 우리가 곡선에 움직인다는 말은 이 말은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도 있고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도 있다. 그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dx dt라 해서 f't인 거야. 알겠니? 오케이?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dy dt라 해서 이게 g't라는 이런 뜻이야. 이해되겠니? 이해돼? 그 설명이 여기 돼 있어. 그 설명이. 자, 이 그림은 근데 정확하게 내가 설명한다고 좀 더 자세하게 그리는데 그림을 하나 더 그릴게. 그러니까 이게 곡선이 이래 움직여. 그럼 여기 전 P가 있으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말은 얘는 분명히 어느 쪽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잖아. 맞지? 그게 뭐야? 요게 P 이꼴 X 이꼴 FT,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마지막이니까 요거 설명하면 끝이니까 P가 X 이꼴 FT Y 이꼴 GT라면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말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얘는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도 있고 그 다음 또 어디야?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X축으로도 오른쪽으로 가고 Y축으로도 오른쪽으로 가면 위로 가면 증가하면서 움직일 거고 X축으로 오른쪽 가는데 Y축으로는 아래로 가면 감소하면서 움직일 거고 맞지? 그게 수시 때때로 계속 바뀌어. 그거는 원 운동을 하겠지. 원은 계속 바뀌잖아. 그럼 원 운동을 하겠지. 그러면 이제 요 빨간색이 결국 뭐야? dx를 x를 t에 관해서 움직이다 해서 이게 f't야. 알겠니? 그럼 이 노란색이 뭐야? dy dt라 해서 이게 g't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평면상에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힘의 양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야. 좌우로 움직이는 힘과 위아래로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비행기는 그 움직이는 힘의 양이 몇 종류가 있는 거야? 세 종류가 있는 거야. 좌우, 앞뒤, 위아래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날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게 기본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A에서 B까지 위치의 변화를 볼 거야. 맞지? 그러면 X가 여기까지 움직일 때 결의를 델타 X, X가 여기까지 움직일 때를 델타 Y라 하자. 알겠지? 그러면 A에서 B까지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곡선의 길이 델타 S를 구하고 싶어. 알겠지? 근데 델타 X는 곡선이니까 못 구해 사실은. 그럼 우리가 선분의 AB 길이를 구하면 선분의 AB 길이는 루트의 뭐야?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뭐야? 델타 Y의 제곱이 선분의 AB 길이지. 맞지? 근데 이때 시간을 T를 0으로 보내. 엄청 작게 보내는 거지. 엄청 작게 보내면 결국은 엄청 작을 때 움직임이니까 조금 확대할게. 엄청 작을 때 움직이니까 A가 여기 있는데 B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이 곡선의 길이나 이 직선의 길이나 거의 뭐해? 똑같지?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일치한다. 이해되겠니? 거의 일치한다. 오케이? 거의 일치.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델타 S를 리미트 시간을 변화를 거의 0으로 보냈더니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여러분 어려워도 있잖아. 공식 외우면 끝나기 때문에 별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넓이 구할 때도 사실은 어떻게 하냐? n개의 작은 n개의 직사각형의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면 그걸 극한 구하잖아. 그럼 사실 얘는 곡선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 아니야? 아니잖아. 맞잖아. 근데 걔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0,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이게 쫙 짜부러지니까 거의 직사각형이 곡선처럼 돼버리는 거잖아. 이해되겠니? 그럼 이걸 봐봐. 델타 s를 델타 x로 나눠버리면 얘는 결국은 얘는 뭐야? 리미트 델타 t로 나눠버리면 델타 t가 0을 할 때 델타 t분의 성분의 AB 길이를 해라는 거고 결국 얘는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할 때 델타 t분의 루트의 델타 x의 제곱 델타 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맞지? 맞지? 그러면 요걸 이 델타 x가 델타 t가 안으로 들어가면 얘는 뭐죠? 맞지? 그럼 이 델타 x가 뭐지? A에서 B까지